150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열기와 오랜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정체, 자주겸. 주겸 중 최고라고 불리는 자주겸은 물론 다양한 주겸의 개발과 활용으로 주겸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인석 대표. 20년 가까이 장인 정신을 지켜온 결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2008년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주겸과 전통 장류의 접목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정성껏 만든 간장, 된장 이런 제품들이 유럽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확산돼 나갈 때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에 차 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주겸과 된장으로 한 해 평균 매출액 16억 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계화에 도전하고 있다는 해성식품 삼고주겸의 김인석 대표를 만나보자.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에서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시골 마을. 700여 개 항아리 가득 장이 익어가고 있는 이곳이 김인석 대표의 일터다.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직접 만들었다는 이 된장엔 아주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주겸은 천일염의 유해 성분을 법제 과정을 통해서 제거한 기능성 소금이죠. 물과 소금이 장을 담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최고의 기능성 소금을 이용했다는 것이 좀 특색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김인석 대표는 국내 주겸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겸 제조장 중 한 명이다. 특히 뛰어난 기술과 오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자주겸 제조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 자주겸이라는 것은 9번군 주겸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주겸의 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력이 향상됐을 때, 온도가 상승됐을 때 그때 자주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주겸 제조장치의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는 김인석 대표. 하지만 뜨거운 불길을 이겨내야만 탄생되는 자주겸처럼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다.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에 정착했던 김인석 대표.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1980년대 말 다시 고향인 부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게 제 기억에 8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고향 선배님이 그 주겸 제조를 하셨고 우연히 찾아뵀던 게 주겸 선물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그 주겸의 가치를 잘 모르고 어머님이 굉장히 장이 안 좋으셔서 드리고 나서 한 달이 그 당시에는 한두 번 정도 어머님을 뵙곤 했는데 굉장히 그 장이 편해지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주목할 만한 그 제품이구나, 뭔가 좀 독특한 물질이구나 라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은 제가 주겸과 인연 맺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이후 각종 책자 등을 통해 주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김인석 대표. 그러던 중 국내 단 2명뿐이었던 전통 주겸 제조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분이 바로 당시 계암사 주지 스님이자 1999년 주겸 제조장으로선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효산 스님이다. 평상시에 그분이 갖고 계시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답습받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또 주겸이라는 것이 어떤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정신, 장인 정신을 요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 제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채찍하기 위해서 스님의 가르침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효산 스님을 찾아 나섰다는 김인석 대표. 하지만 비법의 전수는커녕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다는데 두 차례 계속되는 방문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몇 차례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의 답이 뭐 일관되게 그건 뭐하러 만들어?
편히 살지 이런 얘기 하시다 보니까 정말 처음엔 많이 허탈했죠. 그 스님 성격을 그 당시에는 다 제가 파악을 못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부툭툭 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때 가면 허락을 하실 것 같은데 어느 때 다시 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도전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창업을 하고 공장을 증축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죠. 결국 1993년 김인석 대표는 삼보 주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혼자 힘으로 주겸 생산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겸 제조는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 가마의 온도를 달리하고 재료를 바꿔가며 버리고 다시 만들기를 수차례. 혼자만의 싸움이 계속되던 그때 효산 스님이 직접 김인석 대표를 찾아왔다. 김인석 대표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을 전해들은 효산 스님이 드디어 그를 제자로 받아주신 것이다. 이제는 삼보 주겸의 기술 고문이자 김인석 대표의 스승으로 함께하고 있는 효산 스님. 산사에 전해 내려오던 전통 방식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계시는데 땔감 재료 하나도 예외는 없다. 우리나라 토종 홍송, 소나무 기운이 사람 근골을 탄탄히 한다 그래. 보시다시피 저희 소나무도 완전 토종 소나무를 잘라다가 저희가 이렇게 떼게 두는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끈적끈적한 송진이 배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잘라서 말린 다음에 떼야 된단 말이죠. 우리 토종 소나무를 써야만이 향이 다르고 소나무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쓰지 않으면 저희가 이상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겸을 만들어내기가 요원합니다. 정출어람이라더니 끊임없는 연구로 어느새 스승을 넘어선 제자가 흐뭇하기만 한 효산 스님. 무비 같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스님 앞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김인석 대표다. 됐죠. 어제 믿을만 하세요? 이제 그만두셔도? 근데 내가 안 와도 안 필요하네. 제대로 갈 때. 모두가 인정하는 근성과 의지로 좋은 주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김인석 대표. 드디어 지난 1996년 그가 만든 주겸이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게 된다. 내로라 하는 대기업인 LG생활건강에 치약용 주겸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래는 벌써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은 납품 과정까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납품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대기업 납품은 요원합니다. 할 수가 없는데 일관된 제품을 공급해왔고 서로의 신뢰가 쌓여있는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던 기쁨도 잠시였다. 2002년 고운 소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파문으로 인해 주겸 사업까지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 저는 일본에 그 수출을 해야 할 제품이 컨테이너 단위로 선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출이 안 되고 크레임이 걸린 상태고 대리점들은 뭐 너도나도 이 항의를 하다가 이구동성으로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요. 소비자들도 싸늘한 반응이죠. 문제는 그 천일염을 굽거나 볶거나하는 그런 과정. 그 경우는 수치가 상당히 좀 설정된 한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나 주겸의 경우는 아예 그 고단위 수치지만 검출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역의 주민들이 주겸 공장 철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소나무를 떼면서 발생한 연기를 매연으로 오해해서 생긴 일이었다. 그때 주민 설득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죠. 공장 다른 지역에 견학도 시켜보고 또 여러 부분 이런 소나무 장작을 이용하는 공해를 유발치 않는 그런 제조 환경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느 때 이분들이 전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서로서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어요. 결국 공장까지 이전해야 했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인석 대표가 선택한 것은 생활주겸, 미용주겸 등 용도를 달리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죽염의 효능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의 학술적 가치가 검증되고 그런 것들이 규명이 되지 않는 한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멀고 험하다라는 거죠. 죽염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가치를 높이는 것만이 죽염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자죽염 연구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2004년 SCI 국제의학학술지에 자죽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논문이 실리게 되면서 죽염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돌아오게 된다. 이 밖에도 죽염 제조장치의 개발 등 김인석 대표의 끊임없는 노력이 삼보 죽염을 연매출 15억 원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한 번부터 8번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맑은 정신,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면 그러한 작업들을 수호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철저한 장인정신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염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18년째. 하지만 장인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김인석 대표의 의지는 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나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색깔이 약간 변색돼서 노릇노릇한 상태가 되어야 3년차, 4년차 대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데를 반드시 선별해서 끊어와야 되는데 너무 큰 거, 저희가 흉고직경, 저희 가슴 높이의 대나무를 잡았을 때 손가락이 1개나 2개 정도 남는 정도 그 사이즈, 1학 1지, 2지 정도, 그 정도면 직경 7 내지 8cm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상태가 죽염을 만들기에는 아주 적절한 대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가 대나무 하나까지도 이렇게 까다롭게 고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나무의 성분이 고스란히 죽염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색깔에서부터 크기는 물론 원산지에 따라서도 죽염의 질이 달라진다. 중국산 대나무를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일부 관찰을 해봤는데 이런 특성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토종 대나무 이런 죽황이라고 하는 피막 같은 게 끼어있죠. 중국산 이게 없어요. 저희 거는 좀 약간 무르다고 할까요? 그런데 반해 중국산은 좀 단단해요. 밀도가 강해요. 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조성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죽염용 소금 역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만들어진 천일염만을 사용하고 있다. 산지에서 올라온 천일염은 황토를 가라앉힌 물, 지장수를 뿌려 가볍게 세척한 다음 대나무에 넣어 다져주는데 구운 후에도 죽염이 부서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져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천일염의 양만 하루 평균 무려 1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양의 작업이 모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인석 대표의 장인정신은 죽염을 굽는 가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나무로 불을 때는 전통 방식의 황토가마다. 현대식 가스가마를 사용하면 시간도 비용도 줄어들지만 불 조절 하나까지도 일일이 사람 손이 필요한 황토가마를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꼬박 12시간을 구워야 완성되는 삼보 죽염. 대나무에 천일염을 다져 넣어서 저희가 태우는 과정은 대나무 속에 있는 천연 유황 및 각종 미네랄을 얻어내기 위해서 합성시키기 위해서 불을 떼는 겁니다. 소나무를 뗐을 때 가만의 온도가 850도, 900도, 소금의 6점 정도의 온도에 올려져야 대나무 속에 있는 수액이 수루수루 잘 스며든다는 거죠. 그렇게 수액을 취하기 위해서 태운 어떤 공정을 8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현재 김인석 대표는 한 번 구운 죽염에서부터 8번 구운 죽염까지 법제 횟수가 각기 다른 다양한 죽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한 번 구워져 나온 죽염을 다시 잘게 부순 다음 또다시 대나무에 다져 넣어 굽기를 무려 8번까지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
이 모든 과정 역시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굽는 횟수와 더해지는 정성에 따라 색과 맛이 달라지는 죽염. 무엇보다도 죽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정성에 있다는 것이 김인석 대표의 경영 철학이기 때문.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마지막 9번째 법제 과정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9번째 1500도 정도 높은 열에서 용융 녹여내리는 마지막 공정이에요. 이걸 거쳐야 죽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죽염이 탄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일염이 대나무 통과 만나 고열과 싸우는 기나긴 인고의 시간. 그 시간을 묵묵히 지켜보며 정성을 더해주는 장인 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인 것이다. 1500도의 열기, 9번에 걸친 가열로 인해 소금에 남아있는 해로운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고 순수한 무기질만이 남은 것이 바로 자중염이다. 이러한 자주겸은 염증을 억제하고 항알레르기 효과 등 사람의 면역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먹는 거, 호흡하는 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좋지 못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오염된 상태가 중복돼가지고 이제 병이 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싹 배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염이. 김인석 대표가 죽염의 새로운 활용 방법을 고민한 끝에 시작한 것이 바로 죽염을 넣은 전통 장류의 개발이다. 이를테면은 대기업에서 좋은 제품 생산하는 제품을 저희가 유통을 한다면 한결 가볍고 부담이 없는 상황일 수가 있고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는 죽염이라는 물질이 독특한 물질인데 이 물질의 뭔가를 규명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전통적인 장의 영역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식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족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간장 된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죽염을 이용해서 만든다면 훨씬 더 기능이 향상된 걸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 때문에 오래전부터 죽염 된장 간장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죽염을 넣은 간장 된장은 지난해에만 연매출 1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는데 누구나 쉽고 편하게 죽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자 우리 전통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한 김인석 대표의 야심작인 셈이다. 죽염의 경우는 소금의 유해 물질을 다 제거하고 유익한 미네랄 성분만 배가시킨 그런 기능성 소금이죠. 가장 좋은 소금으로 장을 담글 때 장맛은 옛날부터 물과 소금 맛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의 정성이 더해지면 더더욱 바람직하겠죠. 게다가 100% 계약 재배를 통해 국내산 콩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민들과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장을 만들 때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여전하다. 국산 콩은 물론 물도 지하수만을 사용하고 18시간 동안 충분히 불린 콩은 혹시라도 이물질이 들어갈까 꼼꼼히 걸러내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밑작업이 끝난 콩은 무쇠 가마솥에서 3시간 동안 삶아주는데 과정 하나하나마다 김인석 대표가 빠지지 않는다.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정말 잘 익었죠? 이 콩을 익혀서 손으로 으깨보면 최상의 상태로 익은 거예요. 잘 삶으셨습니다. 두개면 매주 하나 만들죠. 우리 제품은 옛날 전통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성을 다해서 하게끔 항상 말씀하세요. 그 옛날 고향집 처마에 매달려 있던 메주를 떼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구수한 장맛처럼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공장에선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전통의 장맛을 내고 싶은 것이 김인석 대표의 마음이다.
밤을 돌아 농약 없는 유기농 볏짚을 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 숙성을 고집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옛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서는 현대인들의 입맛을 잡기 어렵다는 김인석 대표. 때를 달리하며 수시로 장을 담거나 염도 조절을 달리하는 등 장맛을 제대로 내기 위한 연구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 전후라면 저희 경우는 19도 봄에 염도를 맞추고 있고요. 지금처럼 그 4월, 5월 늦장을 담을 때, 늦은 봄에 장을 담을 때는 1도 정도 올려서 20도 봄에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 1도를 더 올린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염도를 좀 높여줘야 어떤 그 숙성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매일같이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 햇빛을 쬐어주는 것도 장맛을 잘 내기 위한 김인석 대표의 아이디어. 장을 잘 익히는 데는 햇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체온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매번 오래 담근 장은 매일 열고 닫기를 반복해서 정성껏 해줘야 되고요. 6개월, 1년 이상 숙성된 거는 격일로 또는 주 단위로 이렇게 열어주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아이디어가 있다. 하루 2번 있는 된장과 간장의 명상의 시간. 700여 개 항아리 하나하나마다 김인석 대표의 정성이 함께 익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도 최고의 죽염을 넣은 만큼 최고 품질의 장류를 만들어내겠다는 김인석 대표의 노력은 끊이질 않는다. 이게 좀 2년 숙성된 된장인데요.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확인받는 날, 김인석 대표의 모습이 유난히 분주하다. 이게 교수님, 전통 장류 연구 전문가인 박건현 교수가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된장이거든요. 향긋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도 이제 좋네, 아주. 예, 잘 됐네. 봄에 껴놓고 요거 들고 계십시오. 네. 너무 많이 드시네. 된장은 워낙 좋아해서. 예, 맛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박건영 교수는 김인석 대표의 죽염 장류를 이용해 그 효능을 입증해내기도 했다. 배양균을 쓰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 장류는 이제 재료하고 또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그 건강 기능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소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 기능성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암이나 비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암 효과의 경우에 죽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항암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깨끗한 소금인 정제염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미생물이 잘 성장하지 못하면서 그 항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리 전통 식품인 이런 죽염과 또 전통 식품인 이 된장이 잘 만났을 때 그야말로 그 우리 건강 기능성이 훨씬 증가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이 전통 식품을 세계화하는데 훨씬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죽염 된장의 항암 효과를 실험을 통해 입증해낸 박건영 교수. 이러한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리면서 해외에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엔 죽염 장류의 해외 수출을 위한 활용 방법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전통 장류의 냄새를 잡는 대신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라고. 이제 그 전통장에 대한 그 우리 전통 부분과 과학을 접목해서 세계 시장에 명품화하는 전략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이를테면 메주의 경우도 좀 그 메주를 균일화,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로 현재를 이루어낸 김인석 대표.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죽염의 개발이 그 첫 번째다. 저희 고창은 그 복분자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학술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복분자의 효능들이 다 검증이 돼 있어요. 그러한 복분자와 죽염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거냐. 제가 생각하는 기능은 배가 되고 섭취가 편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확신에서 개발하게 됐고요. 이러한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낸 제품만 무려 20여 가지. 김인석 대표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기반이 돼줄 것이라 믿고 있다. 저 간장 맛 좀 보세요. 일로 오세요. 그에 앞서 국내에서부터 죽염과 전통 장류를 널리 알리는 것 또한 그의 목표. 내가 집에서 담아 먹지만 이 맛이 안 나. 그가 24시간 공장을 개방하는 이유다. 아직은 부모님들이 담아주는 게 있어서 이제 먹는데 이게 또 내가 이게 맛이 좋기 때문에 와서 한 번씩 구매해요. 이제 이건 죽염이잖아요. 일단 죽염으로 담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금 간수 빼가지고 담는 맛하고 그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면서 조그맣게나마 판매장을 겸한 체험관도 마련해뒀다. 이 공간에서 죽염과 전통 장류를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데 거기에 정으로 집어주는 덤까지.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김인석 대표. 그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 우리 한국의 김치가 김치 상표로 세계를 누비는 때가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희 전통장도 식품,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로 인해서 비만이 만연되고 성인병이 많은 서구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러한 식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식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저희 전통 장류를 미국 및 유럽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